이제 두 번째 시간은 문법 시간이죠. 네, 오늘 문법 21번 문제예요. 자, 20개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21개째인데 오늘 21번째 문법은 동사 뒤에 뭐뭐기 13이다 라는 문법을 할 거예요. 뭐뭐기 13이다 라는 말은 대체로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아니면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 문장 보면은 입어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산 옷은, 우리 인터넷에 구매할 때 보통 입어보고 사지 못하죠. 그냥 눈으로 보고 사요. 눈으로 보고 산 옷은 몸에 안 맞기 쉽사옵니다. 물론 사이즈 5, 66, 77 사이즈가 있긴 있는데 회사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그 사이즈 크기가. 그래서 그냥 사이즈를 보고 그냥 구매한 옷은 입어보면 몸에 안 맞기 쉽다. 그러니까 뭐뭐기 쉽다 뜻이에요. 몸에 안 맞기 쉽다. 대체로 몸에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는, 옷이 너무 얇아요. 감기에 걸리기 쉽사옵니다. 이거 뭐뭐기 쉽상이다. 감기에 걸리기 쉽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기 쉽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쓸 때는, 여러분이 말을 만들 때는 그냥 시험에 떨어지기 쉽다, 아니면 몸에 안 맞기 쉽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장이 나와 있거나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더 쉬운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이런 표현이 같다라는 것을 배워놓는 겁니다. 알겠죠? 네. 세 번째 문법도, 세 번째 문장도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장마철이 뭔지 알죠? 계속해서 비가 오는 날, 이게 장마철, 보통 여름 같은 장마철이죠.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맞기 쉽사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왔다가 또 그쳤다가 또 왔다가 하니까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맞기 쉽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게 되기 쉽다 할 때 뭐뭐기 쉽사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렵지는 않죠. 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역시 여기도 보기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엎드려서 책을 보다. 책을 엎드려서 책을 보다. 눈이 나빠지다. 엎드려서 책을 보면 책하고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글자를 보면 눈이 나빠지죠. 이거 갖다가 13이단을 넣으면은, 책상에 앉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책상에 앉으면 보통 그래도 앉아서 책상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까처럼 엎드리면 책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엎드려서 책을 보다가는 눈이 나빠지기 쉽사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요. 넘어져 다치다. 보통 겨울에 손 시려우니까 코트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많이 걸어요. 걷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만약에 넘어지면은, 주머니에 손을 안 넣고 넘어질 때는 손을 짚으면 되는데, 보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는 더 많이 다칠 수 있어요. 빨리 위기 상황을 빨리 모면하지 못해서 더 넘어져서 다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문장도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는 넘어져서 다치기 쉽사옵니다. 보통 때보다 더 넘어져서 다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거 볼게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 잊어버려요.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좀 하기 싫고, 아니면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선생님도 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지금 친구가 전화했었네? 전화해줘야지 했는데 그때 또 마침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 일 끝나고 전화해야지 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는 어째요? 잊어버리기 쉽죠. 할 일을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는 잊어버리기 쉽상이에요. 그죠? 잊어버리기 쉽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실수하다 나와있어요. 실수하다는 얘기는 뭐 할 때 실수할까요? 어떻게 하면 실수하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지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선생님이 여기 쓴 답하고 어떤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너무 빨리 일해요. 너무 빨리 일하면 실수하기가 쉽죠. 꼼꼼하게 천천히 하면 정확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막 일은 너무 빨리 급하게 하면 실수하기가 쉽죠. 그래서 답은 너무 빨리 일하다가는 실수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뭐디 십상이다라는 문장은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아까 했지만 뭐뭐 하기 쉽다라는 말과 같은데 여러분이 십상이다가 나오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때는 뭐 하기 쉽다라고 쓰면 더 쉬워요. 근데 십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죠. 22번째 문법 한번 볼게요. 22번째 문법은 형용사나 동사 거나 하다예요. 뭐뭐 하거나 하다. 우리 거나 이렇게 배웠죠? 거나 이나 뭐 거나. 자, 거나는 뭐죠? 선택이죠. 선택. 자, 우리 이나도 배웠어. 명사 뒤에 이나. 자, 오늘 점심으로 밥이나 국수를 먹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명사일 때는 보통 이나 쓰는데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거나를 보통 써요. 거나 하다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쓸 때 씁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한 개 정도를 선택해서 이거 하거나 하다 뜻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휴가에는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려고 해요. 요때는 그냥 거나만 쓴 경우예요. 거나만 쓰면 앞에 하는 행동하고 뒤에 하는 행동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번 휴가에는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려고 해요. 집에서 쉬는 거 아니면 여행하는 거 중에서 둘 중에 한 개를 하는 걸 말하는데 뒤에 거나 하다가 붙으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한 개를 선택해내는 거예요. 문장을 예를 들어보면 더 쉬울 거예요. 자, 조금만 피곤해지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나요? 자, 얼굴에 뭐가 나요에 대한 거예요. 얼굴에 뭐가 나는 그 이유 중에서 하나예요. 얼굴에 뭐가 잘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에 뭐가 나는 사람 중에 왜 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유 중의 하나가 거나 하면 뜻이에요. 자, 조금만 피곤해지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나요? 피곤해지거나 말고 조금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물을 갈아 마시거나 하면 이제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먹는 물하고 또 여행 가면 다른 나라에서 먹는 물은 좀 성분이 달라서 다른 물을 바꿔 마셔도 얼굴에 뭐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 아니면 밤에 세수를 안 하고 자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그냥 하나를 쓰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조금만 피곤해지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나요? 물을 갈아 마시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나요? 아니면 세수를 안 하고 자거나 하면 얼굴에 뭐가 나요? 그런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그냥 하나를 골랐을 때 뭐거나 하다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두 번째 것도 문장 한번 볼게요. 저는 겁이 많아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운전도 안 해요. 자, 운전을 안 하는 이유예요. 운전 안 하는 예시, 운전 안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예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저는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운전 안 해요. 저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운전도 안 해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쓸 때 거나 하다를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고향에 갈 때 들고 가야 할 짐이 많거나 하면 택배로 먼저 짐을 보내요. 네, 선생님 딸도 서울에서 집에 올 때 만약에 가지고 올 짐이 많으면 택배로 먼저 짐을 먼저 보내요. 보내고 본인은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만 들고 그냥 기차를 타고 오거든요. 이렇게 그런 경우죠. 들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많거나 하면 무거우니까 많거나 하면 택배로 먼저 보내요. 아니면 들고 가야 할 짐 말고 또 뭐 어떤 경우에 택배로 보낼까요? 네, 들고 가야 할 짐이 많거나 하면 택배로 먼저 짐을 보내는데 먼저 짐을 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뭐 짐이 무겁거나 그 짐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짐이 무겁거나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요. 짐이 무겁거나 많다 무겁다 전부 다 뭐예요? 형용사죠. 근데 뒤에 거나 붙이면 돼요. 짐이 너무 무겁거나 하면 택배로 먼저 짐을 보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줬을 때 동사나 형용사 뒤에 거나 하다를 쓰면 돼요. 거나 하다까지 붙는 경우고 그냥 거나는 동사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선택에 관한 의미로 거나 하다를 쓰는 겁니다. 이제 거나 하다의 문법을 배웠으니까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도 관계 있는 말을 먼저 연결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1번이 먼저 만들어져 있으니까 1번을 먼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는 식당이 없대요. 식당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도시락을 싸거나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야 해요. 가서 밥 먹을 식당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거나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야 돼요. 도시락을 싸거나 말고 딴 것도 쓸 수 있다 했죠? 뭐예요? 도시락 아니면 김밥을 만들거나 해서 아니면 컵라면을 준비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우리는 도시락을 싸거나 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야 돼요. 그럼 2번 보세요. 예방주사를 미리 맞다예요.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데 왜? 뭐 하려고 예방주사 맞아요? 여러분 가을 되면 보통 우리 예방주사 맞죠? 보통 독감 예방주사 많이 맞아요. 그래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거나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그러면 문장으로 하면 이번 겨울에도 독감이 유행할 거래요. 심한 감기 독감이 유행할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방주사를 미리 맞거나 해서 독감을 예방해야 해요. 독감을 예방하는 이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죠. 예방주사를 미리 맞거나 하는 거.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녹음을 하다예요. 녹음 알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도 우리 지금 영상도 보니까 녹화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소리만 하면 녹음이라 해요. 소리만 이렇게 하는 것을 녹음인데 녹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녹음을 하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이번 생일에는 내가 제주도 여행 데리고 가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남편이 아까 했죠. 금시총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난 한 적 없어. 듣는 게 처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번 생일 때는 제주도 여행 데리고 가줄게 하는 말을 녹음해요.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 있죠. 녹음해놓고 다음번에 여러분 생일이 됐을 때 제주도에 만약에 안 가면은 그 녹음했는 걸 틀어주는 거죠. 그게 왜? 뭔가요? 기록을 남기는 거죠. 여기 있잖아. 자기가 말했잖아.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 전통민요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노래 같은 거예요. 그런 민요가 차차, 점점, 차차는 점점 하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다, 올빼야죠. 없어지다. 우리나라 전통 노래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아예 없어지기 전에 녹음을 하거나 해서 기록을 남겨야 해요. 되겠죠? 네, 지금부터 녹음을 해서 기록을 남겨줘야 해요. 녹음을 하거나 해서. 자, 이제 한 개 남았으니까 요거겠죠? 자, 요거는 메일을 보내다. 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그 정보를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내주죠. 그게 메일을 읽어보면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회의가 연기됐어요. 우리 연기되다 단어 배웠죠? 네, 연기. 뒤로 미루어지다예요. 내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모레나 그 다음 날로 연기됐어요. 그 사람에게도 한 사람이 이제 미리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내일 회의 연기했어요 라고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미리 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뭐 할까요?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알려주어야 해요. 메일을 보낸 거 말고도 뭐 있을까요? 전화를 하거나 해서 알려주어야 해요인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이렇게 알려주어야 해요. 이럴 때 거나 하다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문법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뭐뭐기 십상이다 였어요. 뭐뭐 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기 쉽다. 뭐뭐 하기 쉽다는 말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추운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또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밖에 넣으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뭐든지 그렇게 되기 쉽다는 말을 쓸 때 십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배웠던 문법은 아까 했죠. 거나 하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어떤 거 한 개를 선택할 때 거나 하다 했어요. 얼굴에 뭐가 나는 이유도 많아요. 세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물을 마시거나 피곤해지거나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피곤해지거나 하면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거나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도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문법을 22개까지 배웠어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토픽 유형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읽기 안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많이 쓰이는 문법들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사실 문법은 몇백 개가 있어요. 몇백 개도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쓰는 문법 위주로 선생님이 골라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만약에 오늘 동영상 강의가 끝난다면 이제 만나서 수업하겠지만 이 동영상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들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강의니까. 그래서 문법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3번, 읽기 3번, 듣기 3번 했는데 오늘 10번째 수업이라서 또 한 번 더 남아서 제가 쓰기를 준비했어요. 쓰기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토픽 51번, 52번, 53번 그 유형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다 사용해요. 3개 다 사용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이제 이 문장을, 문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다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해보면은 문장을 구성할 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기는 공부를 하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다. 그리고 더 떨어지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통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죠. 더 떨어지다까지 있어요. 더 떨어지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 3개를 다 넣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문장이 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기니까 한 개 나와 있죠. 공부를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더 떨어진다 해야지, 맞죠? 요게 없으면 그냥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어요 하면 돼요. 근데 여기도 더 넣어야 되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그래야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단어를 다 넣는데 그 문장의 어떤 순서는 똑같이 하지만 바꿔서 이제 정확한 문장을 만들도록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 해볼게요.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분도 그렇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와 있어요. 자, 이 3개의 문장을 넣어서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자, 문장을 구성해 봤습니까? 3개가 다 들어가야 되고 순서에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선생님을 존경해요.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존경하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막겠어요. 사랑하시겠죠.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다 넣으면은 문장 만들 때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분도 그렇다 나는데 그렇다에 이걸 넣고 문장을 다시 다 만들면 조금 어색해져요. 그분도 그렇다가 뭐예요? 이 그런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그렇다를 하나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되죠.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냥 안 들어요. 한 문장이니까 존경하고 그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만들면 아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 하고 다 나오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갖다가 존경한다를 존경하고로 바꾸고 그분도 그렇다. 그런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만들면 제일 좀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한국에 오다 문장하고 어릴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다. 3번째 문장은 떡국이 떠오르다예요. 요건 조금 쉬울 것 같죠? 네, 여러분 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것도 3개의 문장인데 문장이 그냥 하나로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왔는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셨어요. 그 떡국이 떠올라요. 그러면 문장 하나 바꾸면 한국에 오면 좋을까요? 네. 한국에 오면 어릴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되죠. 옛날에 끓여주시던 떡국이 떠오른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3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나오는 서술형 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으로 바꾸고 어릴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떡국이 떠오른다. 이 2개만 바꿔도 지금 문장이 그대로 다 이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문장을 구성한다고 해요. 이게 세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마감 시간을 지키다. 마감 시간 알죠? 네, 끝나는 시간이에요. 5시까지 오늘 숙제 내주세요 하면 마감 시간이 5시예요. 마감 시간을 지키다.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자세히 살펴본다.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가 뭐예요? 오류. 잘못된 것. 뭐 잘못된 게 있었어요. 잘못된 것. 잘못된 것.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장 역시 다 이를 조금 바꾸고 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자, 해볼까요? 마감 시간을 지키다. 근데 자세히 살펴봐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여러분이 했는 게 맞나 한번 보세요. 자,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해서 마감 시간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지켜야 해서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더니 내가 좀 마감 시간이 막 다 됐으니까 지금 자세하게 못 봤어요. 그랬더니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봤더라면 오류가 안 생겼을 텐데 마감 시간이 막 급해서 그냥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더니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죠? 예. 이렇게 하는 걸 왜 하냐면 51번, 52번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이에요. 알겠죠? 예. 조금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